혹시 감정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매일같이 짊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 같은 건데요. 오늘 이 감정노동의 정체는 물론이고 그 무게를 확 덜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처방전까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좀 충격적이죠. 이게 실제로 서비스직에 계신 분들이 일상적으로 듣는 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람 마음에 얼마나 깊고 아프게 박힐지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어서 이런 협박과 저주까지 듣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삶 자체를 위협하는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믿기지가 않죠.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업군인 콜센터 상담사. 이분들 2명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해봤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이 고통의 근원인 감정노동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정노동이라고 하면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 진짜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회사가 요구하는 특정 감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배우가 슬프지 않아도 우는 연기를 하는 것처럼요. 내 감정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콜센터나 특정 서비스 직업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고객 만족이 거의 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이 된 지금 사실상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감정노동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의 부조화. 자, 화면을 보시면 내 마음속 진짜 감정은 막 분노가 치밀고 상처받고 있는데 겉으로는 어때요? 참고 친절하게 웃고 공감하는 척 해야 하잖아요. 이 마음속 감정과 겉으로 보여주는 감정의 격차, 이 틈이 벌어질수록 우리 정신은 말 그대로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봐도요. 이게 결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 5명 중 1명은 감정 노동자로 분류된대요. 20%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 어쩌면 바로 제 얘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 감정 노동의 강도가 세다고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좀 복합적인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우리는 정이 많아서 감정 표현도 풍부하고 또 역사적으로 쌓여온 한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응어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다 성격은 또 엄청 급하죠. 빨리빨리. 이 모든 감정들이 막 뒤섞여서 그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안타깝게도 서비스 노동자들이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자, 문제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근데 무작정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기본 원리, 감정의 법칙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진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감정에는 크게 4가지 법칙이 있다고 해요. 첫째, 강한 감정은 약한 감정을 그냥 이겨버립니다. 둘째, 우리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진짜 웃는 건지 억지로 웃는 건지 잘 구분을 못한대요. 셋째, 나쁜 감정은 몸에 쌓이는 독소 같고 좋은 감정은 보약 같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감정은 감기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는 겁니다. 이 4가지 법칙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감정의 법칙들을 잘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바로 감정지능, EQ라고 하죠. 이건 그냥 남들 비위 맞추는 능력이 아니에요. 내 감정도 정확히 알고 다른 사람 감정도 잘 읽고 그걸 건강하게 조절하는 종합적인 능력인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성공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한다, IQ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IQ는 우리 인생의 성공에 한 20% 정도밖에 영향을 못 미친대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냐? 바로 이 EQ, 감성지능이라는 겁니다. 입사는 IQ로 하지만 승진은 EQ로 한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감정노동의 무게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처방전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처방전은 딱 이 3단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나의 감정에 집중하기. 둘째, 반대로 상대의 감정에 집중해보기. 그리고 마지막 셋째, 감정 돌봄을 구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처방전입니다. 막 화나고 억울한 감정이 확 밀려올 때 이걸 꾹 참거나 아니면 확 터트리지 마세요. 그 대신에 일단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딱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딱 이 한마디로 안으로도 그 감정과 나 사이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처방전은 감정 전염을 막는 백신 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그 불쾌한 감정이 나한테 옮겨붙지 않게 차단하는 거죠. 방법은 감정적인 대응하는 대신에 사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불안하구나, 뭔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선을 딱 긋는 겁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다시 안 볼 사람이다. 자, 이제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병이 나듯이 마음에 쌓인 나쁜 감정이라는 정신적 독소도 바로바로 배출해야 합니다. 절대 쌓아두면 안 돼요. 친한 친구나 가족, 동료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으세요. 그것만으로도 훨씬 나아질 거예요. 만약 그것도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머리는 작아서 세상을 다 담을 수 없지만 마음은 너무나 넓어서 우주도 품을 수 있다고요. 혹시 지금 감정노동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 마음이 한없이 작아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럴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내 가슴은 우주를 품을 수 있는가? 여러분이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다시 우주를 품을 만큼 넓고 평온한 마음의 공간을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